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120달러짜리 레깅스를 막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던 충성 고객들 있잖아요. 네네, 엄청난 팬덤이 있죠. 근데 그 고객들이 갑자기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비싼 옷을 막 15달러짜리 코스트코 바지랑 엄청 진지하게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그거 진짜 럭셔리 브랜드 입장에서는 완전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냥 재미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막 품질이랑 가성비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말이에요. 프리미엄 애슬레저의 상징이었던 브랜드한테 이보다 더 끔찍한 악몽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가 대중적인 가성비 제품이랑 비교되는 그 순간이 그 브랜드가 오랫동안 쌓아온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거든요. 맞아요. 근데 바로 그 악몽이 지금 우리가 오늘 심층 분석할 주인공 LULU한테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봤는데 와 진짜 재난영화 수준이더라고요. 네, 낙폭이 정말 기록적이죠.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48%나 폭락했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6년에 들어서만 벌써 28%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거의 70% 가까이 하락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나 시장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쵸. 막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10년 만에 찾아온 완벽한 저평가 매수 기회, 즉 가치주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이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가치 함정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쪽이 아주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스들을 통해서 이 기업의 붕괴가 단순한 거시경제 파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뼈대 자체가 썩어 들어가는 정체성의 위기인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보려면 불과 며칠 전이죠. 2026년 4월 22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CEO 발표난 날이요? 네, 맞습니다. LULU가 새로운 CEO로 나이키 출신의 하이디 오니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30년 경력의 베테랑을 새 CEO로 모셔오면 보통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다 이러면서 막 환호하고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죠. 리더십의 공백이 채워지니까요. 근데 주가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발표 직후에 하루 만에 12%가 폭락하면서 2020년 3월 팬데믹 공포장 이후 최저치를 찍어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그게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숫자로 보여준 건데요. 현재 LULU의 가장 뼈아픈 지표가 바로 북미 핵심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입니다. 본진에서 밀리고 있군요. 네, 북미 시장 직접 소비자 판매, 즉 DTC 점유율이 30%에서 24%로 뚝 떨어졌거든요. 브랜드 피로도가 거의 극에 달한 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약간 이 위기를 돌파할 파격적인 사람이 필요했다 이건가요? 정확합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이 브랜드에 필요한 게 관료화된 대기업의 운영 효율성 전문가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브랜드를 다시 진짜 쿨하게 만들어줄 파격적인 혁신가를 원했던 거죠. 근데 나이키 출신이 오니까 실망한 거군요. 사실 지금 나이키도 막 호카나 온러닝 같은 신흥 강자들한테 핵심 시장 다 뺏기고 턴어라운드에 엄청 고전하고 있잖아요. 정체성 위기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냐? 여기에 시장이 강한 의구심을 던진 셈입니다. 듣고 보니까 리더십 교체에 대한 시장의 거부감 밑에는 결국 소비자들이 이 LULU라는 브랜드에 느끼는 깊은 실망감이 깔려 있는 거네요. 네, 그 실망감이 단순히 느낌이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제공된 소셜 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 그게 철저하게 숫자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80만 건 분석했다는 그 자료요. 맞습니다. 최근 1년간 미국 내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한 약 80만 건의 온라인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긍정적인 언급은 고작 9%에 불과했습니다. 헐, 9%요? 그럼 부정적인 언급은 얼마나 되는데요? 부정적 언급이 무려 26%에 달했습니다. 럭셔리 포지셔닝을 하는 브랜드인데 궁정보다 부정이 3배 가까이 많다는 건 진짜 치명적이네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는 거죠? 그 부정적 언급의 핵심 원인을 들여다보면 가격 대비 가치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품질 하락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커뮤니티 반응들 보니까 적나라하더라고요. 레딧에 올라온 거 보셨어요? 막 원단이 너무 얇아져서 속이 다 비친가 이러고. 네, 예전에 그 쫀쫀함이 사라졌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죠. 그니까요. 부드럽긴 한데 한 번 세탁했더니 보풀이 막 심하게 일어난다. 심지어 그 스쿠버 후디 있잖아요.
그 건조기에 돌렸더니 엄지손가락 고리가 안 맞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10년을 입어도 짱짱하다는 게 이 브랜드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는데 이제는 품질의 근본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큰맘 먹고 비싼 에르메스 백을 샀는데 만져보니까 무슨 비닐봉지처럼 얇고 쉽게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네요. 그럼 이 비싼 가격을 주고 LULU를 살 이유가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품질의 붕괴가 경쟁사들한테는 완벽한 기회의 창을 열어줬죠. 혹시 알로요가나 뷰오리 같은 신흥 브랜드를 들어보셨나요? 아, 네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힙하잖아요. 네, 그 브랜드들이 LULU보다 15에서 20% 정도 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틱톡이나 커뮤니티 마케팅을 통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조용한 럭셔리로 자리 잡았죠. 와, 그럼 위로는 그 알로요가 같은 새롭고 힙한 브랜드들한테 밀리고 아래로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한 그 코스트코나 타겟의 가성비 대체품, 그러니까 듀프 제품들한테 쫓기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LULU는 이제 가장 쿨한 브랜드도 아닌데 가격은 여전히 가장 비싼 아주 애매한 샌드위치 위치에 갇혀버린 겁니다. 야, 소비자들이 막 코스트코 바지랑 진지하게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 브랜드 입장에서 치명적이네요. 네, 가격 결정력이 무너졌다는 뜻이니까요. 맞아요. 이 돈 주고 얇아진 거 살 바엔 그냥 15달러짜리 사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전문가님,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LULU의 실제 재무제표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낸 거랑 지금 예상되는 흐름을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달라진 건가요? 네, 직전 분기인 2025년 3분기 실적과 4분기 가이던스를 비교해보면 그 마진의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해요. 오, 긍정적인 지표도 있나요? 네, 3분기 글로벌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7% 성장해서 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 매출이 무려 46%나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와, 46%요? 엄청나네요. 네. 게다가 멕시코 이커머스 런칭이나 매장 확대 같은 글로벌 확장은 여전히 아주 순조롭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아직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좀 먹히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회사의 심장부는 미국 시장 아닌가요? 아무리 해외에서 잘 벌어도 본진 성적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 본진, 미국 매출이 3분기에 3% 역성장했습니다. 아, 역성장이요? 네. 근데 매출 감소보다 더 심각한 핵심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이죠. 3분기 총이익률, 즉 그로스 마진이 전년 대비 290bp나 하락했습니다. 290pp면 2.9%포인트 떨어진 거네요. 네. 그런데 진짜 공포는 4분기 가이던스에 있습니다. 회사 측은 4분기 총이익률이 무려 580bp나 폭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헐, 580bp 폭락이라니요? 이게 매출이 막 수십억 달러 단위인데 거기서 이익률이 6% 가까이 날아간다는 건 순식간에 수천억 원의 순이익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한다는 소리잖아요. 마진이 이렇게 반토막 나듯 떨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아까 말한 그 품질 문제 때문에 안 팔린 재고들을 막 눈물의 폭탄 세일로 털어내서 그런 건가요? 늘어난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폭탄 세일, 즉 마크다운이 마진을 갉아먹는 요인인 건 맞습니다. 4분기 마진 하락분 중에 약 100bp 정도가 이 세일 확대 때문이거든요. 아, 그럼 나머지 480bp는요? 그게 진짜 주범일 텐데. 네, 마진 붕괴의 진짜 주범은 거시경제 정책의 타격입니다. LULU가 매년 2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고 있거든요. 관세 타격이요? 갑자기 관세를 왜 그렇게 많이 맞게 된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LULU가 원래 캐나다 기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들이 캐나다 물류센터에서 미국 소비자의 집으로 제품을 바로 보낼 때 소액 면세 조항이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액 면세요? 그게 뭐죠? 800달러 미만의 개별 화물에 대해서는 미국 수입 관세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룰이었죠. 아, 그럼 소비자가 레깅스 한두 벌 사는 건 어차피 800달러 밑이니까 다 무관세 통과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경쟁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원가 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합법적인 치트키였던 셈이죠. 와, 구조적으로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숨은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그 치트키가 이제 막혀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소액 면세 조항을 전격 폐지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제는 국경을 넘어오는 모든 레깅스와 후디에 세금이 붙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4분기 이익률 폭락분 580bp 중에서 무려 410bp가 오직 이 관세 타격과 소액 면세 폐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진짜 상황 정리해보니까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품질 논란 터져서 충성 고객들은 막 이탈하고 창고에 쌓인 재고 밀어내느라 세일해서 마진 깎이고 거기다 국경 넘을 때마다 세금 폭탄까지 두들겨 맞으니까 회사가 진짜 손에 쥐는 이익이 완전 반토막 나고 있는 거군요. 네, 총체적 난국이죠. 이런 구조적인 마진 붕괴가 진행 중이라면 최근의 주가 폭락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 AULU의 밸류에이션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지금 PER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13에서 15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역사상 최저치거든요. 와, 10년의 최저치요? 네, 혁신이 멈췄다고 그토록 비판받는 나이키조차 현재 PER이 38배 수준인 걸 감안하면 시장의 LULU에 주던 프리미엄을 얼마나 잔인하게 걷어들였는지 알 수 있죠. 나이키가 38배인데 LULU가 13배요? 그럼 이거 10년 내 최저치라면 누군가한테는 진짜 일생일대 매수 기회, 박앤셀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숫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회사 펀더멘털 자체는 어때요? 막 당장 유동성 위기 빠지고 파산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재무구조 건전성만 놓고 보면 생존 가능성을 걱정할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숫자가 그걸 증명하는데요. 오, 튼튼한가 보네요. 네, 현재 보유 현금이 무려 10억 달러나 있고 놀랍게도 부채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완전 무차입 경영 상태죠. 헐, 빚이 아예 없다고요? 대박이네요. 거기다가 2026년에만 12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부 충격을 버틸 재무적 기초 체력은 사실상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죠. 아니, 빚이 아예 없고 현금만 10억 달러에 12억 달러 자사주 매입까지 한다고요? 야,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정말 매력적인 저평가 가치주 맞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아까 처음에 이게 가치 함정, 즉 밸류 트랩일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가가 70%나 빠졌는데도 왜 여전히 비싸다고 보는 건가요? 현금 흐름할인, 즉 DCF 모델 분석 결과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계상해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모든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이 회사의 진짜 본질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주가가 최근 140에서 150달러대까지 처참하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LULU의 본질 가치는 132.70달러 수준인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은 회사가 미래에 창출할 이익이 감소하는 속도가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가파르다는 뜻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생각하면 현재 주가조차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 보여서 샀다가 실적 계속 깎이면서 주가 끝없이 흘러내리는 전형적인 가치 함정의 징후라는 거군요. 희망이 없는 건가요? 이익률 하락이랑 매출 둔화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PER 절대배라는 숫자도 저평가의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익 감소를 그냥 선반영한 결과일 뿐이라는 냉철한 경고인 거죠. 그럼 회사 경영진도 지금 완전 비상이일 텐데 손 놓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회사 측의 대책은 없나요? 무너진 마진을 방어할 턴어라운드 전략 같은 거요? 경영진도 방어 전략을 내놨습니다. 아주 과감한 제품 사이클 단축 전략을 꺼내들었는데요. 2026년 봄까지 매장에 걸리는 전체 상품 중에 완전히 새로운 신제품의 비중을 35%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5%요. 단순히 기존 레깅스에 새로운 색깔만 입혀서 내놓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예 제품 개발 주기 자체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유행 조짐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획부터 생산까지 6주에서 8주 안에 끝내서 매장에 바로 꽂아 넣겠다는 겁니다. 꼭 트렌디한 제품이 있도록 만들어서 세일을 기다리지 않고 정가의 지갑을 열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를 통해 할인 의존도를 낮추고 마진을 다시 방어하겠다는 게 회사 측 전략입니다. 잠깐만요. 6주에서 8주 만에 기획부터 생산까지 다 끝낸다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소름이 돋는데요. 이거 완전히 자라나 쉬인 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쓰는 방식이잖아요. 네, 모델 자체는 유사하죠. 아니, LULU가 지금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원단 얇아지고 품질 떨어졌다는 건데 신제품을 6주 만에 막 찍어내서 쏟아내면
그 얇은 원단이나 보풀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요? 시장이 우려하는 포인트가 바로 거깁니다. 오히려 하이엔드 럭셔리라는 본연의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고 그냥 단순한 유행 따라잡기 브랜드로 전락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경영진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공급망의 속도를 높여서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과 $120짜리 프리미엄 품질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쵸. 속도랑 품질을 다 잡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패스트 트랙 전략이 일시적인 매출은 좀 끌어올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브랜드가 가진 그 에르메스 같은 독점적 가치를 깎아먹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결국 알로요가나 듀프 브랜드들과 진흙탕 가격 경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죠. 정말 진퇴양난이네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로 쭉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결국 LULU는 지금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정체성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차입 경영에 현금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까지 재무구조 자체는 아주 튼튼하죠? 네, 현금 체력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관세 폭탄이라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고 안에서는 퀄리티 논란이랑 듀프 제품들 때문에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영혼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 럭셔리 지위를 되찾지 못하면 단순한 운동복 회사로 전락해서 마진 압박에 계속 시달릴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회사가 매력적인 가치주의인지 가치 함정인지 판가름 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새로 부임한 CEO가 잃어버린 제품의 퀄리티를 복원하고 소비자들이 다시 제값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하는 쿨함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오직 여기에 달렸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심층 분석을 들으신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LULU의 새 CEO로 등판했다면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코스트코 듀프 제품이나 신흥 브랜드들과 싸우기 위해 그냥 가격을 확 낮춰서 대중성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가격을 더 비싸게 올리고 독점적인 라인을 만들어서 진정한 럭셔리 이미지로 굳히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요. 여러분은 LULU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